안녕하세요.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강의를 드립니다. 온라인 쇼핑몰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강의를 맡은 이종선 강사입니다. 이 시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학습할 내용으로는 첫 번째, 쇼핑몰 판매 채널의 종류, 두 번째, 쇼핑몰별 판매 채널 보기, 국내 기업들 중심입니다. 세 번째, 쇼핑몰별 판매 채널 보기, 외국 기업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맞는 판매 채널 찾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잠시 보게 되면 뉴시스라는 곳에서 나왔는데요. 오징어 게임 흥행에 달고나가 떴다. 헬로윈용 의상 가면도 불티라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넷플릭스라는 외국 회사의 어떤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식의 어떤 영화,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쇼핑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달고나라든가 아니면 거기 나왔던 의상들, 이런 추리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떠한 트렌드에 의해서 판매되는 거고요. 덩달아서 아마 오징어 게임 이후에 헬로윈 데이가 좀 있다 보니까 같이 조금 더 판매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지마켓의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 공개가 이후에 달고나의 매출이 610% 평소보다 6배 이상이 판매가 됐었고요. 또 우리의 그 추억놀이에 보면 어떤 간식 중에서 그런 쫀득이, 실제 오징어 게임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여파로 인해서 쫀득이에 대한 매출이 50% 이상 성장을 하고, 쓱닷컴에서도 오징어 포함해서 과자, 라면이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11번가와 함께 윈윈 전략을 좀 구사를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월 사용자가 15% 정도가 더 늘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오징어 게임은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전 세계에서 1위를 하는 드라마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에 따라서 어떤 트렌드에 의한 구매, 이것이 아마 꽤 많이 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021년 올해죠. 올해 그 전 세계 전자상거래 쪽에 있어서 한화로다 약 3,800조 정도, 2조 거의 7천억 달러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약 3조 4,500억 달러, 그래서 약 한화로다 4,600조 가까이의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매출이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를 보시면 아무래도 가파르게 아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쇼핑몰 판매 채널들로 보면 우선 이제 저희는 이제 채널이 어떠한 채널들이 많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쇼핑몰 플랫폼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쇼핑몰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매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온라인 매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인터넷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24시간 거의 365일, 그리고 끊이지 않고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오프라인 매장보다 그리고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서 24시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라이브 커머스라는 것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통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아마 라이브 하시는 분들 보면 작은 매장입니다. 그렇게 평수가 크지 않고 뭐 한 5평 남짓한 곳에서 간단하게 모바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곳에서 의류를 판매한다 그러면 의류가 만약에 10평, 20평이 되더라도 1시간 내에 들어와서 쇼핑할 수 있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라이브 쇼핑이라는 가상 공간에서는 인원수 제한 없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전에 저희가 그 쇼핑몰의 경우에 첫 번째는 제가 종합몰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대부분 이제 쇼핑몰을 잘하는 업체들은 기존에 오프라인이 있는 곳, 그래서 유통을 잘하고 있는 곳들이 만약에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라고 하면 기존에 신규로 처음 어떤 경험 없이 하는 분들보다 훨씬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통이라고 하는 것을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해온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그대로 디지털화 시켜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종합몰이라고 하는 거는 단일 품목을 취급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이 종합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이 종합몰에 입점을 하는 형태로다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종합몰이라고 하는 하나의 판매 채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문몰이 있습니다. 전문몰은 대부분 개인이나 소호사업자 그리고 규모가 좀 작은 그러한 업체들이 대부분 운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품목이 아니고 주로 단일 품목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전문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몰이 인터넷에서는 먼저 시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봤을 땐 종합몰 형태가 처음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초창기 약 2000년 초라고 할 수 있죠.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 쇼핑몰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는, 즉 개인 프로그래머들이라든가 작은 업체에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허접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었는데 굉장히 잘 판매도 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인터넷 쇼핑몰이 올라오면서 정부의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다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을 때였어요. 굉장히 재밌던 것은 지금은 개인정보가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핸드폰 번호, 집 주소 이런 개인정보들을, 민감한 정보들을 지금 모두 동의를 받고 또 함부로 쓸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초창기에 개인몰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를 잘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예전 역사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밌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몰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종합몰이 나오면서 오픈마켓이라는 게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 인터파크가 초창기 오픈마켓으로 제일 먼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잘 됐어요. 왜냐하면 쇼핑몰을 제작하고 구축한다는 것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포털을 이메일을 무료로 주고 하는 이유가 많은 유저들을 모으기 위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검색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초창기에는 개인몰 같은 경우는 무료로 다 등록을 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한 2, 3년 정도는 포털 사이트에서 전부 등록비를 받았어요. 검색 이제 등록할 때. 예, 그렇게 받다가, 네, 그게 이제 지나가면서 또 이제 무료로 다 됐고요. 그러니까 전문몰이나 이런 개인몰, 인터넷 쇼핑몰들은 전부 검색 엔진 등록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오픈마켓이 나오면서 전문몰들이나 이 개인몰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없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비싸게 비용을 들여서 쇼핑몰을 구축하지 않아도 오픈마켓에 가면 유저들도 많이 모아줍니다. 쇼핑 고객들을 많이 모아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제품이 많지 않은 경우에 좋습니다. 5가지가 안 되는데
엄청난 고비용을 들여서 쇼핑몰을 구축하고 쇼핑몰 구축하고 나서 마케팅하는 비용도 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픈마켓으로 들어가면 제품이 판매되는 거에 따라서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만 지출하게 되고 별도로 샵을 구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픈마켓으로 또 쇼핑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인터파크가 대부분 중심이 되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즉 SNS가 나오면서 소셜 커머스가 이제 유행을 하게 되죠. 쇼핑몰 판매 채널들도 대부분 이렇게 유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소셜 커머스라는 게 나오고, 소셜 커머스는 초창기 아마 위메프 같은 경우는 뭐 에버랜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빨리 성장한 그런 이름값을 좀 가지고 갔었고요. 티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소셜로 다 올라오고, 쿠팡도 처음엔 소셜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대부분 공동구매 형태로 하다 보니까 주로 음식점 아니면 티켓 할인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SNS가 점점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SNS 마켓이라는 게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뭐 SNS 마켓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되게 인스타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몰의 경우에는 지금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뭐 GS샵이라든가 쓱, H몰, 현대쇼핑몰이죠. 이런 대형 쇼핑몰들이 대부분 종합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들의 다양한 제품들을 입점 형태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들이 입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심사를 거치고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검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입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MD가 어떤 통제를 하거나 그런 영향력이 좀 강한 곳들이 종합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GS샵을 좀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종합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대부분 종합몰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모든 샵을 이용할 땐 지금은 아마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를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게 되는데, 대부분 충성 고객들을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방법이라서 종합몰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몰의 이점은 브랜드나 광고가 이미 되어 있고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곳에는 대부분 쇼핑몰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충성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개인몰이나 오픈마켓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에 있어서도 좀 유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종합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고정 고객들이 있다 보니까 꾸준히 판매가 지속된다는 거, 이런 장점이 좀 있고요. 단점으로 보면 입점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즉 메이커가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 제품들, 예전에 초창기에는 작은 기업들이 들어가서 뭔가 입점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픈마켓에 비해서 수수료가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대금 정산 기간이 좀 길다라고 하는 거,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문몰입니다. 전문몰은 일반적으로 뭐 반려동물 전문몰, 뭐 의류 전문몰, 도서 전문몰 이런 게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다 보면 뭐 강아지 대통령 이런 그 몰들이라고 할 수 있고, 예스24도 마찬가지로 도서에 아주 특화시켜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의류샵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잘 해오고 있는 것이 스타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뭐 유저들, 사용자들도 굉장히 많죠. 매출도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뭐 종합몰도 아니고 개인몰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전문몰들은 장점이 하나의 카테고리만 가지고 상품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상품들이 그 단품들을 위주로 다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냥 개인몰 형태로 전문적인
샵을 운영하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떠한 그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상품 구성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되게 한 가지 단품으로 많이 구성이 됩니다. 대신 이제 단점으로 보면 이제 브랜드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그 개인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지금 여기 있는 그 개인몰 같은 경우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쇼핑몰 솔루션이라는 걸 좀 많이 씁니다. 지금 그러한 쇼핑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뭐 카페24라든가 뭐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할 경우에는 이제 그 무료 쇼핑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대신 개인몰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걸 다 개인이 처리해야 된다는 거. 대표적으로다가 뭐 앞에 종합몰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곳에는 뭐 카드 결제나 이런 거를 별도로 내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몰 같은 경우는 피지사라고 하는 페이게이트 연결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NHN, KCP라든가 뭐 LG 플러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대행해서 카드 결제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카드사들은 개인 기업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카드 기업들이 카드사들이 직접 계약을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아니고 중간에 페이게이트 회사를 대행사를 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카드 결제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계약을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거기에 다 맞춰서 해야 되고요. 초기 비용이 좀 개인몰들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축 비용을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호스팅 할 경우에 호스팅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몰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뭐 예전에 그런 이름들이 좀 있던 데가 보드, 즉 예전에 게시판을 만드는 개인 프로그래머들과 작은 기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제로보드라든가 힘스보드 이런 것도 이제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아마 그런 걸 좀 들어봤다고 하면 좀 요즘으로는 아재 취급을 받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워낙 오래됐거든요. 거의 15년 전에 나왔던 그런 프로그램들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런 보드를 만드는 회사들이 인터넷 쇼핑몰도 만들었고요. 지금은 보드 만드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게시판 이런 게 쉬운데 초창기만 해도 게시판을 만든다고 했으면 굉장히 프로그래머가 유능하다 이렇게 봤을 때였으니까요. 근데 그때 나온 프로그램들도 전부 다 판매가 잘 했습니다. 판매로. 그래서 이제 각자 뭐 대부분 뭐 쇼핑몰 가격 뭐 5, 60만 원 정도 구매를 하고 호스팅 비용 별도로 내고 카드 결제사 별도로 연결하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통신 판매 업싱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다 진행을 했지만 어쨌든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모든 걸 운영해야 된다. 또 마케팅 비용을 별도로 또 써서 고객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단점들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마켓이 이후에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픈마켓이 나오면서 사실상 개인몰들이 많이 이제 개인몰들이 사라진다기보다는 개인몰들이 많이 이제 약해지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쇼핑몰을 솔루션 형태로 판매하던 그런 회사들도 많이 이제 판매가 줄어들고 힘겨워지게 됩니다. 왜냐면 오픈마켓으로 많이 넘어가게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G마켓, 옥션, 11번가, 여기 아마 인터파크가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G마켓이나 옥션, 11번가 등이 훨씬 더 오픈마켓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MD나 CM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매니저들이 상품 판매자와 그 구매자들을 많이 연결을 중간에 해주고 있습니다. 대개 종합몰도 마찬가지지만 G마켓이나 옥션, 11번가 등에는요, 어느 정도 좀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상품에 대해서 좀 대량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앞에 나오는 종합몰이나 G마켓 앞에 나오는 메인 화면에 이렇게 제품을 진열해서 보여주려면 특별히 MD들이 어떤 밀어주고 있는 어떤 상품이라든가 또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어야지
메인에 잘 노출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들도 개인들이 들어가기엔 좀 무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합몰보다는 조금 편리하게 입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단일 품목 상품들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오픈마켓의 특징이고요. 어쨌든 판매되기 전에 그냥 상품만 있다고 해서 수수료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몰에 비해서 수수료도 조금 저렴하게 운영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그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개인이 내가 쇼핑 판매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내가 판매를 해보기 전에 옥션이나 지마켓에 판매자로 등록을 하고 그 안에서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실제 판매하기 전에 중요한 게 이제 상품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 만드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등록을 해 본다든가 페이지도 한번 만들어 보든가, 실제로 이런 것들은 다 판매가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곳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단점으로는 내가 가진 제품의 어떤 상위 노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요. 또한 상품 판매 가격 결정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업체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 업체들과 판매 가격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손해볼 수 있는 가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도 제품을 도매에서 소매업체로 가져올 때, 처음에 이렇게 상품 구매할 때 대량으로 가져와야지 많이 할인을 받아서 가져오고 가격 경쟁이 있는 것처럼 대부분 유통을 좀 크게 하는 업체들은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소셜 커머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쿠팡이나 그 티몬, 위메프 같은 경우가 이제 소셜 커머스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쿠팡도 그렇고 티몬도 그렇고 소셜 커머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졌어요. 왜냐하면 거의 소셜 커머스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되게 음식점 중심으로다가 소셜 커머스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모든 그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의 음식 할인권을 많이 줬죠. 소셜 커머스라면 거의 50%까지 막 할인해주는, 그리고 공동 구매 형식으로 많이 운영을 했던 것이 소셜 커머스였어요. 근데 이게 원래 SNS라고 하는 그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SNS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푸드 쪽이 많다 보니까 소셜 커머스라고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조금 저렴하게 공동구매 형태로 판매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나왔고요. 저도 그때 소셜 커머스 하는 업체들을 좀 보면서 이쪽 한번 들어가서 구매하면 굉장히 저렴하겠구나 했었는데, 이 소셜 커머스가 한 2년 정도만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소셜 쪽에 들어와 있던 그 대부분 음식점들이 좀 초창기에 많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떠한 판매 이벤트 형태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알리는 것, 이런 것 중심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초기 창업을 하거나 음식점 중심의 형태로 많이 상품들이 구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어떤 쿠폰을 주게 되면 그 쿠폰을 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물론 이제 음식 식사를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많이 입소문을 한다, 이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그 형태가 좀 바뀌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지금 소셜 커머스보다는 그냥 대부분 종합몰 형태 이렇게 가지 않았나. 현재는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좀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단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워낙 가격을 저렴하게 해다 주다 보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는 수익이 많지 않은, 그 메리트가 별로 없는데 힘들어요, 사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게 메리트가, 이제 수익이라는 메리트가 많으면서 많이 판매되면 좋은데, 많이 판매는 되는데 몸이 많이 힘들어지는, 또 회사가 많이, 그 업체들이, 창업한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 보면 창업한 회사 중심으로 많이 했던 게 소셜 커머스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소셜 커머스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오픈마켓 아니면 오픈마켓 성격, 종합물보다는 오픈마켓 성격이 훨씬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SNS 마켓인데요. 물론 SNS 마켓은 한 가지 직접 결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부분 결제하는 곳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 블로그 마켓, 밴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나마 블로그 마켓이 이제 결제가 가능한 곳이고요. 밴드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SNS를 좀 많이 활용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팔로워 중심이 좀 많죠. 그래서 인플루언서의 경우에는 아마 SNS 마켓 중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1만 명 이상 팔로워들을 거느리고 있다면 인플루언서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1만 명 가지고는 아직 많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고 한 10만 명 정도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인스타그램에서 마켓을 운영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인스타그램에 마켓을 하시다 보면 인스타 쇼핑에 예전에 인스타 쇼핑 태그가 있었고요. 지금 인스타 쇼핑을 좀 많이 할 수 있고 또한 페이스북에 연동돼서 상품 카테고리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이 인스타그램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SNS하고 연동을 시키죠. 그래서 인스타 마켓이 별도로 있는데 인스타 마켓에다가 상품을 넣고 그 상품을 구매하려고 클릭하게 되면 대부분 그 판매자의 쇼핑몰로 대부분 넘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카페24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로 넘어가는 경우도 대부분 있는데 이쪽은 이제 종합몰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SNS를 잘한다라고 하면 개인 혹은 개인 사업자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이 아무래도 SNS 마켓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초창기 혹은 창업을 했거나 아니면 이미 오랫동안 고정 고객을 가지고 개인 샵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추가적으로 SNS 마켓을 운영을 한다면 좀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SNS 마켓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대부분 블로그 마켓도 패션, 의류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카테고리를 하나씩 오픈하는 형태입니다. 아마 지금은 2021년, 2010년에 아마 준비를 해서 2021년 초에 블로그 마켓들을 좀 많이 오픈을 했고요. 지금은 카테고리가 거의 대부분 완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재미있는 게 밴드인데요. 밴드는 오픈 마켓 밴드로 오픈 밴드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밴드에서 많이 운영하는 곳들 보면 동대문, 의류 쇼핑을 중심으로 한 도매몰들이 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국내 의류 시장이 아마 대표적인 거는 대부분 동대문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동대문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저도 예전에 잠깐 의류를 좀 한번 판매해 볼까 해서 동대문을 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 시장을 좀 다녀봤는데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뭐 쇼핑몰을 운영을 해보려고 해서 재밌었는데 되게 재밌던 것 중에 하나가 의료 제품을 하나씩 팔진 그러니까 단품을 한 개를 낱개로 구매를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도매를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2개 이상 구매를 해야 되는 게 도매 쇼핑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샀으면 무조건 2개를 사야 됩니다. 실제로 둘러보면 거의 그 매장들이 꽤 많은데 그 매장들을 다 둘러보다 보면 시간이 되게 잘 갔어요. 나름 굉장히 그 아이템들이나 이쁜 옷들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한 2벌 사다가 판매가 좀 여성 쇼핑몰, 의류 쇼핑 쪽이라 해보려고 했다가 그냥 그만두고요. 남아있는 제품들은 전부 집사람한테, 제 와이프한테 다 선물로 줬습니다. 어쨌든 좋아는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렴했어요. 도매로 사다 보니까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게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직접 발품을 많이 팔았는데, 지금은, 밴드에 모든 사진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품을 소매 형태로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이제 대부분 이제 인플루언서의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공방 형태 운영하시는 분들은 시제품 형태로도 혹은 쇼핑하기 전에 테스트로 내가 팔아보니까 괜찮겠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아예 쇼핑몰을 오픈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브랜드 그리고 노브랜드 제품들 판매도 좀 가능하고요. 팔로워 수가 적으면 매출 올리는 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만 팔로워 이상 되면 그래도 SNS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또 카드 결제 기능이 직접적으로는 없어서 전부 링크 걸어서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링크를 타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쇼핑몰 판매 채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쭉 보셨는데요. 판매 절차를 보면 이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합몰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종합몰은 이제 대부분 MD가 승인하고 입점을 하게 되고, 고객이 좀 다양하다. 동일 제품 같은 경우는 중복 입점을 보통 안 합니다. 그래서 독점 판매라는 게 가능하고요. 대신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사업자, 간이과세자, 그리고 간이사업자죠. 간이과세, 그리고 이제 그냥 면세 사업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일반 사업자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수수료가 평균 20에서 35%까지 보통 평균 20%가 넘는 곳이 종합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수수료가 비싸고요. 다음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이제 입점이 되고 상품이 이제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초기 진입 비용이 좀 저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를 그냥 합쳐서 이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입점하고 MD하고 협의해서 판매하는 제품이 노출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다양하게 고객들이 있다. 세 번째는 초기 진입 비용이 아주 저렴하다. 그리고 소셜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뭐 홍보 효과도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판매자 간 경쟁이 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싸움을 좀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15% 정도, 네, 평균 15%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낮추면 12에서 15% 정도의 수수료를 낸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전문몰 같은 경우는 뭐 개인 거니까 아주 자유롭죠. 뭐 내가 상품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뭐 내려야 되는 상품이 있으면 바로바로 내려버리고 누구의 승인도 받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데 D2C 마케팅입니다. 다이렉트로다가 고객과 직접 마케팅을 해야 되는 직접 고객 확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운영도 자유롭지만 모든 책임도 개인이 쇼핑몰 운영자가 직접 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초기에 이제 구축 비용이 좀 높습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아마 구축 비용은 지금 개인몰은 많이 낮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거의 무료로다가 이제 들어가고요. 4에서 5% 수수료만 내면 되니까 구축 비용은 이제 낮춰졌다 할 수 있는데 고객이 내 고객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어요. 샵을 만드는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쉬운데 내 고객이 아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고객이라는 거. 그래서 개인들에 대해서 내가 임의대로다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애매한 그 스마트 스토어는요, 전문물로 운영은 할 수 있지만 고객만 내 고객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오리지널 전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직접적으로 고객을 확보하는 거고요. 보통 카드 수수료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우리가 내야 되는 수수료죠. 다음 SNS 마켓 같은 경우는 열심히 많이 그 손품을 팔아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직접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개인 샵과 같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어떻게 보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요. 비용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그 SNS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5% 이상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해외 쇼핑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1위 하는 플랫폼 아마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10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동남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 곳이 Q10. 그리고 쇼피도 마찬가지로 동남아 중심입니다. 라자다라고 하는 것도 동남아 중심. 이 세 가지는 Q10, 쇼피, 라자다는 동남아 중심이고요. 오존이라고 하는 것은 또 러시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쇼핑 채널들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어떤 판매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그래도 구글에서 많은 번역 서비스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번역이 된다면 운영이 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자, 먼저 아마존을 좀 보겠습니다.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중동 그냥 여기는 전 세계적으로 그냥 다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아마존을 좀 많이 이용을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원래 아마존은 처음에 책이죠. 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모든 카탈로그를 다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Q10입니다. 동남아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싱가포르, 일본,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이렇게 6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0년에 싱가포르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Q10 저편이 있는데 이거는 이베이에서 이제 인수를 해갔고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배송이 빠르고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쿠폰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부 한국어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UI가 좀 친숙해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쇼핑몰처럼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UI인데요. 이렇게 보면 쉽게 이제 국내 쇼핑몰 보듯이 볼 수 있는 곳. 다음 이제 쇼피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게 판매 중인 국가는 싱가폴,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 베트남, 태국, 대만, 브라질, 멕시코 등 8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에 대한 혜택이 있고요. 초기에 보통 인큐베이팅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보가 하고 있는 셀이 있고요. 또한 다양하게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객들과는 자유롭게 매칭이 되고요. 대부분 여기서는 동남아 대상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다. 동남아 쪽에 어떤 수출이나 이런 걸 기획하시는 분들은 이 쇼피 쪽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자다라고 하는 곳이고요. 판매 중인 국가는 싱가폴,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자다의 그 전용 물류 서비스는요, 판토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알리바바가 최대 주주로 인수를 했습니다. 동남아의 아마존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이제 베트남 쪽 이런 데 보면 최근에는 이제 많이 그 쇼핑 쪽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외국의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을 좋아하는 곳들이 아마 다른 데보다도 베트남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러시아 아마존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이제 오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통합 전용 물류 배송을 하는 곳이고요. 판매 배송에는 좀 유리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러시아의 그 3대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곳, 바로 오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리바바는 아마 중국이 아주 유명한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비판하시는 분들은 야, 중국이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10억이 넘는데 뭐 10억 넘는 나라에서 운영하면 뭐 그냥 바로 최대가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틀리는 말도 아니고 일부는 일리 있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창업자가 와인이고요. B2B 플랫폼으로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화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6개국 언어로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그 현지 채널 파트너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중국은 이제 광군제라고 해서 얼마 전에 그 11월 11일, 우리나라는 뭐 빼빼로 데이인데 중국은 광군제라고 하는 걸 많이 하는데, 올해도 그렇게 아마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매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최대의 매출을 올렸다라고 하는 뉴스를 최근에 또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알리바바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되게 도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해요. 중국 제품이 워낙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알리바바에서 봤을 때 좀 괜찮은,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제품들은 좀 판매가 좀 될 만하다, 가격 경쟁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리바바에서 제품을 구매를 해서 판매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제가 많이 안 웃었군요. 많이 웃겠습니다. 끝날 때 웃으면 안 되는데. 자, 고가의 제품, 그리고 마진 구조가 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높은 수수료도 감당할 수 있는 곳들은 아무래도 종합몰을 좀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쇼핑몰을 운영을 안 해보신 분들이 처음에 쇼핑몰을 할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상담을 좀 갔는데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어요. 연령이 좀 되시는 분이에요. 대표님 혹시 그 인터넷에서 쇼핑을 좀 많이 해보셨어요? 라고 했더니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라고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쇼핑을 안 해보셨는데 어떻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이제 많이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죠. 인터넷 쇼핑몰 하시려면 일단 많이 구매를 해보세요. 인터넷 쇼핑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지 인터넷 쇼핑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많이 구매를 해보시고, 어렵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하시다 보면 어떤 쇼핑몰들이 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보일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좀 있어서, 그래서 나에게 맞는 채널을 찾으려면 종합몰,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종합몰에서도 구매도 해보셔야 되고요.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해보시고 스마트 스토어나 전문몰에서 전부 다 한 번씩 구매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종합몰은 고가가 많고요. 마진 구조가 높고 가격이 높은 수수료가 감당이 가능하신 분들이 운영하시는 거고요. 오픈마켓은 뭐 초기 자본금이 적죠. 그냥 올려놓으면 되니까 제품 가격을 저렴하게 하실 분들, 그리고 쇼핑몰을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어떤 건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노하우를 좀 챙기실 분들이 하시면 좋고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쇼핑몰 초보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운영 경험 없는 분, 지금은 뭐 사실 오픈마켓보다는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오픈마켓은 사업자가 없으셔도 되지만 스마트 스토어 훨씬 더 사업자 하시기 좋아서요. 그리고 개인으로다가 판매하시는 거, 스토어에 올려놓고 판매 안 되면, 사업자가 없으셔도 판매가 안 되면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그냥 판매 안 되면 수수료 안 내는 거니까 예, 괜찮습니다. 상품 판매 수수료는 약 5%가 좀 넘습니다. 5.7% 정도인데 개인이 하긴 좋아요. 다음에 전문몰입니다. 판매하는 제품을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카메라 이런 건 잘 몰라요, 저희들도. 그래서 카메라는 뭐 촬영은 잘하고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제품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종류들도 많고 또 액세서리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카메라 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판매를 좀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컴퓨터도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마케팅이 가능하신 분들은 스토어로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스마트 스토어 쪽을 좀 권해드리고요. 그냥 나는 유통을 잘할 수 있고 제품도 많고 그렇다 그러면 종합몰 쪽을 권해드리고, 외국에도 좀 판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외국에 판매하실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는 외국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아마존이라든가 뭐 쿠텐 이런 데를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나에게 맞는 채널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모든 그 쇼핑몰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쇼핑몰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게 맞는 샵을 운영하시기를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강의를 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